요즘에 지방선거에 그 민주당 상황이 많이 유리하다고들 많이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네. 뭐 평론가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민주당이 경북 하나 빼고 다 석권하는 거 아니냐,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예. 근데 그 말은 이번에도 경북은 안 된다는 소린데, 그렇죠. 경북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두 분은 네.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먼저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실까요? 그럼요. 분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니까. 저 여기 혹시 명찰 보이세요? 예. 밑에 됩니다 합니다 네. 적어놓고 다니는데요. 네, 저는 내가 챙길게요. 네, 제가 이 선거운동복 입고 거리에 나가니까 시민들은 이번에 잘하면은 민주당 바람 불겠는데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헉했던 부분이 언제냐면 저희 지지자들 만날 때였어요. 대통령 선거 때는 이걸 투표하면은 당선이 되는 그 효능감이 있으니까 대선 때는 나가서 찍어야지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방선거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됩니다,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로건을 저희 팀에서 됩니다 합니다로 일단은 정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하루하루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아직 저희 지지자들께서는 그런 희망을 조금 못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미 경북에서 6번 떨어지고 이번에 7번째 도전하는 6전 7기의 주인공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지사 후보 오중기입니다. 예, 잠시 기다리시고 이렇게 예. 준비할게요. 예. 그리고 제 왼쪽에는 그 경북에서 최초로 40대 여성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분입니다.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 경산시장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모시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데 자, 오늘 두 분이 이제 오신 만큼 그 서로 자신의 분량은 자신이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럼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질문할 때 누구 대답해 주시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그 주제에 대해서 나도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막 맡겨드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자, 일단 우선 각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께 30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중기 후보부터 저 앞에 보이는 카메라 좀 보고 30초 동안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딨노. 된다카이 오중기 이렇게 열심히 밀고 있는 경북도지사 후보 오중기라고 합니다. 경북의 대전환을 만들어내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세계 속의 경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시죠. 자, 다음은 김기현 후보. 저 앞에 카메라 보이시죠? 네. 저거 보고 30초 동안 자기소개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의 최초의 여성 단체장 꿈을 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8년 만에 경산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됩니다 합니다라는 구호로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경산에서 이뤄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각자 자기소개들을 하셨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중기 후보부터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냥 말로 그냥 아까 제가 6전 7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말로만 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깃발을 들고 출마한 게 2008년이에요. 네, 그렇죠. 예, 2008년 지금 앞에 화면에서 아이고,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젊었을 때 한 엄청 젊네요. 예. 저게 2008년이니까 18년 그렇죠. 전이죠. 18년 전. 예, 저게 2008년에 처음 출마했을 때 포스터 사진입니다. 저 때는 경북도지사가 아니라 국회의원. 포항 북구. 예. 포항 북구 총선의 사진이었어요. 그때 나는 준비됐어. 포항아 사랑해. 촌스럽네요. 그대로신데요.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됐을 때? 그때가 40
40대? 예, 40이었나요? 4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예. 아 진짜 이거 예. 저 연예인 같아요. 꽃다운 청춘. 아니 이때 그러면 어떻게 출마하시게 경북 포항에서 총선에 출마하시게 예, 됐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학창 시절을 또 지방에서 보냈습니다. 영남대에서 하는 동안 광주 항쟁을 이 사진을 보고 정말 충격을 먹고 흔히 말하는 운동권으로 또 학창 생활을 보내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신 다음에 우리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해서 여기 한국일보에 입사를 해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지켜본 거죠. 노무현 대통령님 그 탄핵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이 것은 바로 이제 분단과 지역주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누군가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면 자기가 잘 되는 데를 다 선택하기 마련인데 저는 내가 뭐 원하는 지역, 내가 뭐 편한 데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해줘야 될 곳, 그러나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내가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그냥 결단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저는 10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08년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얻은 득표율이 5.79%. 2위 낙선도 아니고 3위 낙선하셨어요. 갑자기 숨이 턱 막힙니다. 그때 선거 5.79%면 선거비 보전 전혀 받지 못하셨겠어요? 예, 제 흑역사 중에 하나가 3번을 보전을 못 받았습니다. 예, 그거 가산 제가 탕진하고. 얘기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5.79%니까는 100%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100% 받았죠. 예. 자, 그래서 다음 도전이 6년 뒤입니다. 예. 자, 6년 뒤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제 저 때, 2014년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도전합니다. 중간에 총선하고 지선을 건너뛰셨어요? 한 번은 야권 통합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연속으로 2번 지선을 나갔죠. 네. 도지사로. 자, 이때는 이제 지방선거에 경북도지사로 이제 출마를 했는데 이때 얻은 득표율이 14.93%. 2위 낙선. 93. 15%면 그 선거비 보전 100% 받는데 거기서 0.07% 부족해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래서 50%밖에 받지 못하신. 자, 그런 이게 선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뒤에 또 총선에 출마하십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건 2016년 똑같이 포항 북구 재출마한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아니 2년 전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이에요. 사진을 찍으면요 늘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런지 사진 흔히 말하는 사진빨이 전혀 안 받아요. 사진 좀 바꾸시지. 그나마 또 쓰면 어떡해요. 그리고 혹시나 또 전에 찍어줬던 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일부러 계산된 거였다. 자, 그렇게 계산했는데 이때 득표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12.71. 또 무소속 한 분 나오시는 바람에 이때서 3위 낙선.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역시 선거비 50%밖에 보전을 못 받았고요. 다시 2년 뒤에 이제 2018년에 지방선거에 경북도지사 또 도전합니다. 자, 이때 사진이 바뀌어요, 드디어. 4년 만에 사진 바뀌니까 사진 바꾸니까 좀 저기 효과가 올라갔나? 그렇죠. 이때 무려 득표율이 34.32%. 2위 낙선. 2위 낙선하긴 했지만 그래도 34.3이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도 깨지지 않는 경북 지역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의 그 득표율이라면서요? 각종 대통령 선거 또 지방 도지사 선거에서 그때 마이고지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30%를 넘어서는 일이 저희들한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 도민들께서 이렇게 많은 득표를 해주셨고 또 그때를 생각하면 조금만 더 저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더 미친 듯이 해서 당선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아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34.32% 찍고 그 이후에 2년 뒤에 다시 2024년 내리 총선에 출마를 하시는데 2020년 그 포스터가 또 사진이 똑같은 거 쓰십니다. 자, 한번 그 사진 일관되게 그 사진이 약발이었다고 생각했는지 또 똑같은 거 쓰시다가 이때는 31.38%. 조금 더 내려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024년 이 바로 이제 그 포스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사진이 바뀌었어요. 예. 이때는 28.90%로 2위 낙선합니다. 예, 또 무소속 후보가 한 분 또 나오시면서. 예. 예. 근데 무소속 나왔는데 이제까지는 무소속 나오면 무소속한테도 밀려갖고 3위가 예, 그랬었죠. 예, 그거는 2위 현격한 표 차이를 내면서. 자, 근데 사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사진하고 이게 직전에 이제 2024년 2년 전 사진이니까 네네네. 이제 중후한 느낌이 드네요. 아까는 그렇죠. 젊은 청년의 이미지였는데 예. 이제는 나이가 좀 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쭉 보다가 이 최근 두 번 2020년, 2024년 총선 두 번 낙선했던 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떨어져 본 사람들의 마음을 뭐 대부분들 공감은 하시긴 하시겠지만 네. 그의 여파는 이루 말할 수 없죠. 특히 제 자신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 버린 게 아닌가라는 자괴감이 제일 좀 크고요. 또 옆에서 그렇게 힘든 과정에도 같이 해주신 분들한테 당선이라는 그 선물을 못 드린 것들이 늘 짓누르곤 하죠. 그래서 해를 거듭해 할수록 그 긴박감, 그 좌절감, 그 고통들은 해를 갈수록 더 커집니다. 이러다가 정말 이 우리 주위에 도와주신 분들한테 어떻게 내가 이 빚을 갚나라는 게 시간이 넉넉할 때는 우리 김기현 후보님처럼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면 조금 덜한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라는 늘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죠. 총선 4번, 지선 2번 떨어진 후에 이번에 다시 정북지사 도전하시는데 예. 무엇이 후보님한테 계속 이렇게 경북에서만 경북 지역에서만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 원동력이 뭡니까? 예, 제 정치 출발점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경북이라는 곳이 갖고 있는 이 역사적 의미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해방 이후에 경북에서 안착해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끊임없이 주창하고 있는 것이 진영 논리죠. 네. 좌판이 우판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걸 볼모로 삼아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채워오고 그것이 결정적인 게 나타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입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제 경북 지역은 빨간색으로 현재 빨간색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면 네. 저희는 정말 세계 초인류 국가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초인류 국가로 가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 제가 뭐 정치 활동하는 그 길을 갈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경북이라는 곳은 아시다시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나 스타야 뭐 이렇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정말 꾸준하게 견디고 또 버티다 보면 한 발자국씩 나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불경도 처음에는 한 30%대 하다가 이제 당선군이 생기는 것처럼 경북도 머지않은 미래에 저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 그것이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한 발자국씩 걸어가야 될 이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제가 좀 스토리를 예. 쭉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못 껴들고 계십니다. 네, 끼어들면 되는 건가요? 계셔서 그럼 제가 이제 그럼 초점을 이제 이쪽으로 예. 네. 우리 오늘 자, 이번에 김기현 예. 후보 제가 네. 시켜드릴게요. 84년생이시고 네. 그래서 올해 42이신 네. 거죠? 예. 맞습니다. 2022년 이전 지방선거, 네. 2022년 지방선거에 경북 경산 비례대표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적은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비례대표였고 네.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시는 거는 이번에 처음인 거죠. 네,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방금 오준기 후보처럼 스토리를 쭉 이렇게 그볼 게 없습니다. 네. 예, 없어서 김기현 화이팅. 그래서 쌓여 있는 스토리는 적지만 네. 그래도 제가 막 뒤져갖고 재밌는 영상을 발견했어요. 네. 네. 그 영상을 보면 네. 이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많은 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영상 보여주세요. 방송을 들어와서 약간 어색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 누굴까? 대단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지역위원장 중에 한 분이세요. 여성 지역위원장.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죠? 2명? 3명. 경북의 여성 지역위원장이 3명이 있대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임미애 위원장이 아니니까 4명 있더라. 이제 더 이상 얘도 못 마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김기현 경산 지역위원장. 김기현 선생님이니까 울산에 있는 그 약간 좀 거시기한 분 생각이 났을 텐데 그분하고는 완전히 질이 좀 다릅니다. 품질 품질이 좀 다르다. 예, 저기 지금 2024년 11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저 때가 기억해 보니까 개업 며칠 전날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11월 30일 토요일이었고 그날 이제 저도 지역위원장이라서 대구에서 네. 합동 집회가 있었어요. 윤석열 퇴진 집회가 있어서 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당시 이재명 당대표께서 예. 서울에서 오랜만에 안동을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고향. 네, 근데 고향을 내려오시는데 애정하고 계시잖아요, 경북을. 네. 그래서 경북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급하게 저 잼카에 제가 올라탔던 그 영상입니다. 그 영상 실제로 이제 보면 되게 길어요. 네. 1시간 넘게.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때 떨리셨겠어요? 너무 좋은 기회인데 처음에 제의받았을 때는 이게 뭐지? 예, 지금 갑자기 내용도 모르고 저는 갔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되지? 그러고 서울 가서 이제 당시 대표님도 집회 마치고 바로 안동으로 내려오시는 되게 어려운 일정이셨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내려오는 길에 대화를 나눈 건데 저 때는 사실 뭐 끝나고 나니까 아쉬움도 많더라고요. 저 좋은 기회를 준비도 못하고 올라가서 사실 그때는 저는 윤석열 그 퇴진에만 김건희 그 김건희를 이제 특검하라는 그거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저렇게 올라가서 갑자기 집중을 받게 됐었죠. 그러니까 계엄 네. 내란이 발생한 전이었어요. 5일 전. 맞아요. 5일 전인가요? 맞아요. 4일 전인가? 예, 딱 저 김건희 정말 특검하라였네요. 의미 맞아요. 있는 그런 영상이네요. 네. 자, 저걸로 많이 설명이 되긴 하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력이 독특하십니다. 그런가요? 후보님은 경산시장으로 나간다 그래서 고향이 경산인가 했더니 경산이 아니에요. 네. 대구 출생이세요. 출생은 대구고요. 예. 고향은 포항입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자란 곳은 포항입니다. 그래요. 제 예, 지역구. 심지어 제 지역구입니다. 오준기 후보님 지역구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화여대를 졸업을 하셨는데 네,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네. 회화, 판화 네, 이렇게 전공하신 거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 그리고 석사를 중국 칭화대에서 네, 미술사학으로 하셨어요. 네, 미술학으로. 예. 그리고 영남대에서 역시 미술사학으로 박사 수료하셨고 네, 그러다가 2022년 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하시고 네, 2023년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하시고 2024년 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장 하시다가 네, 2026년 올해 이제 경산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거예요. 네. 언뜻 보면 잘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치권에 어떻게 발을 들이게 됐는지 네. 그리고 왜 또 경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중국 유학 갔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어릴 때는 당연히 이제 공부해서 서울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다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떠났다가 지역에 내려왔는데 또 제가 전공이 미술이다 보니 미술관에서 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또 영남권에서는 영남대학교 미학미술사학과가 유명해서 영남대로 갔는데 제가 미술을 전공했다 보니 많은 사회활동 연대를 했어요. 2020년에 전태일 열사 50주기였거든요. 그때 연극 전태일이라는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집행위원장으로 경산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 제가 민주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만났죠. 저는 사실 예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는데 정치를 권유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근데 처음에는 그게 싫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좀 도도했고 고고하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정치 영역은 좀
내가 들어갈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계속 남아서 한 1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직접 세상을 부딪혀서 바꿔볼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2022년에 그 당시 대통령 선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후보의 네. 선거에 뛰어들면서 20년도에 지방선거에 경산시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게 됐죠. 그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미술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다가 그냥 내가 바꿔보자. 네,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예. 제 몸을 도구로. 근데 경산이 예, 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에 네. 그 또는 그냥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후보도 못 낸 지역이라면서요, 민주당이. 예, 지난번 대선 지고 나서 준비된 시장 후보가 없어서 당시에 기초원들은 출마를 다 했는데요. 시장 후보가 없다 보니까 비례도 안 되고 지역구 의원 2분 빼고 다 낙선을 했던 거죠. 그간 보면은 사실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경산은 야도인데 야성이 강한 도시인데 민주당이 그동안 밭을 꾸준하게 갈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이 안 되면 늘 무소속이 정권을 차지하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8년 만에 제가 이번에 도전하게 된 것도 시민들에게 대안이 되어줘야 된다.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에게 투표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생각으로 이번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정치를 권유를 받았을 때 그래 정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하고 경산에서 도전해봐야지 네, 또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데서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으셨어요? 사실 처음에 정치한다고 나섰을 때 많은 분이 너가 정치로 성공하고 싶으면 무조건 서울로 가라. 그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경북 출신이고 민주주의가 가장 필요한 곳이 경북인데 그러면 경북에서 어디서 내가 이 뿌리를 내릴 것인가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어요. 경산이란 도시하면 딱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사실 경산은 10개 대학이 지금 예. 모여있는 그런 대학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학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지역에서 보니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치랑 관련이 깊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거는 어쩌면 내 역할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서울 가지 않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위원장 하게 된 거죠. 여기가 내가 할 일이 더 많겠구나. 그럼요. 서울엔 사람이 많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경산의 전체적인 상황 같은 거에 좀 여쭤보는 걸로 하고 네. 자 역시 잘 못 겨들고 계십니다. 아니 제가 이거는 막 왔다 갔다 이거는 우리 저 김기현 후보님 예. 분량을 제가 최대한 확보해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요, 배려. 선배님. 아유 정말 중요한 분이라서.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나서고 열심히 하는 후배들 아유. 어떠세요? 아유 뿌듯하죠. 네. 그 사실 경산은 제 입장에서는 제2의 고향이기도 해요. 제가 그래요? 영남대를 나왔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 경산의 출마도 제가 한번 첫 출발을 경산에서 할까 하는 고민도 좀 했었기도 했고 근데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하면서 특히 대구랑 맞닿아 있는 경산이 예, 바로 제일 그렇더라고요. 변화에 민감하고 또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발화점이기도 해서 경산은 흔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략지입니다. 전략지. 그래요? 예. 뭐 전투로 이야기하면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는 데인데 그동안에 그것을 이끌어줄 사령관이 없어서 늘 이렇게 도지사 선거 때도 좀 고민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김기현 위원장님께서 또 출마를 해주시는 바람에 이번에 경산 먹고 경북 먹고 뭐 그런 전략을 그런 전략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지방선거에 그 민주당 상황이 많이 유리하다고들 많이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네. 뭐 평론가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민주당이 경북 하나 빼고 5건 하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예. 근데 그 말은 이번에도 경북은 안 된다는 소린데. 그렇죠. 경북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두 분은 네.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먼저 저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실까요? 그럼요. 분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니까. 제 여기 혹시 명찰 보이세요? 예. 밑에 됩니다 합니다 네. 적어놓고 다니는데요. 네, 잘 저는 보이겠네요. 찍을게요. 예. 예. 네, 제가 이 선거운동복 입고 거리에 나가니까 시민들은 이번에 잘하면은 민주당 바람 불겠는데 아,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헉했던 부분이 언제냐면 저희 지지자들 만날 때였어요. 대통령 선거 때는 네. 이걸 투표하면은 당선이 되는 그 효능감이 있으니까 아 예. 예, 대선 때는 나가서 찍어야지 예.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방선거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겠니까? 음. 되겠습니까? 예, 그런 질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됩니다.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로건을 저희 팀에서 됩니다 합니다로 일단은 정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하루하루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아직 저희 지지자들께서는 그런 희망을 조금 못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정말 기회다. 대구 경북이 다시 없을 기회다. 된다는 마음을 우선 같이 먹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 박계선. 이런 질문 나올 때마다 늘 조심스러운데요. 네. 실제로 투표장에 가서 네. 과연 우리 뜻대로 될까라는 의심을 늘 하긴 합니다. 특히 네. 우리 대구 경북이 그런데요. 김부겸 후보 측에서도 15% 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늘 불안하다라고 네. 하는 것처럼 특히 요즘 같아서는 정청래 대표도 말조심 좀 하라고. 예, 정말 이 영남 지역은 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하기가 힘든 곳이다.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끝까지 이재명 정부를 믿고 또 우리 단체장 또 지역을 책임질 분들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셔야만 그래도 이야기되는 성과를 좀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각종 언론에 보면 야 뭐 딴 데 다 먹고 15대 1 뭐 이런 이야기 네. 나오면 그 1위 어디? 이런 저 뭐 하와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근데 고통스럽죠. 특히 후보자 입장에서는 네. 그 순간 별의별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나 때문인가? 내가 김부겸만한 급이 되면 그럼 경북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하게 되는데 경북의 길이라는 것이 네. 지금까지 이 대구와 뭐 부산, 울산과 또 다른 길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남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경북이 선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곳곳에 들리고 네. 최근 여론 지표에도 나오고 있으니 저는 아주 독하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쭉 흑역사를 보면서 그때 여론조사 수치가 15%, 17% 이렇게 했어요. 34% 나왔을 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야, 뭐 그냥 대충 하자 뭐. 네. 저는 그때 경북이 대한민국이 제일 넓은 거 아시죠? 예. 보통 한 바퀴 도는데 2, 3일 걸리는데 그냥 돌아도 2, 3일 걸리는데 그때 제가 한 30바퀴를 돈 것 같아요. 예. 뭐 시장 통에 가서 일일이 명함 나눠주면서 선거를 치렀는데 이번에는 여론지표가 그보다 훨씬 좋게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희망이 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좀 서툴렀지만 안 되는 게 어딨노.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노. 된다 카이. 네. 이거 요즘 사람들이 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오중기가 있습니다. 오중기 그냥 5%에서 출발해서 대한민국에서 경북에서 34% 만든 오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고 우리 김기현 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분량을 또 챙겨가면서 같이 해주신다면 예. 경북도 희망이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분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 좀 했었는데 대구의 김부겸 전 총리 출마 네. 영향이 좀 있습니까? 경북에도 느껴지십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저희는 또 경산 같은 경우는 대구랑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제일 많이 타는 지역인 것 같아요. 오늘도 오면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대구도 바뀔 것 같다. 대구는 김부겸 시장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쭤봐요. 그럼 경산은요?
그러면은 그럼 경산 김기현이 돼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던데 그래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고요. 근데 그 분위기만으로 사실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뭔데? 하나 불러도 될까요? 오. 노래. 야, 네. 뭐 반주가 별거 아니지만요. 참 한 소절. 네. 바람아 더불어다오. 예, 경상까지 오. 경부까지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다오. 네. 자, 더 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영향이 좀 있나요? 예,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이 김부겸이라는 사람의 가치는 네. 단순한 뭐 정치인 김부겸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서 지역에 내려와서 다시 헌신하신 분이시고 또 거기에서 대구에서 또 국회의원도 당선해본 경험이 있는 우리 중에 유일무이한 분이신데 그분이 갖고 지금 끊임없이 그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이제 우리 진영 논리 필요 없다. 네. 그냥 국민 삶이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observe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똑같고요. 뭐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부겸 효과를 저희들 경북에서도 독특히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이제 해주셨는데 여기서 잠시 이제 영상을 또 좀 보고 오면서 예, 또 좀 바꿔보죠. 네. 그 김기현 후보가 선거운동하는 영상 쇼츠 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김기현 쇼츠. 자, 준비됐나요? 예, 들어주세요. 네. 멋있는데. 방금도 열심히 하시네요. 네, 열심히 다니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저 영상만 보면 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좋은 분위기만 따서 편집한 거예요? 아니면 요즘 분위기가 저렇습니까? 하루하루 다르게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녀보면은 굉장히 반응도 좋으시고 요즘에는 와 정말 고향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는 아마 비교하자면 대선 전과 전후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예, 제가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참 좋은 것 같다. 그런 나는 사실 찍지 않았지만은 예. 네 이번에는 좀 지지하고 싶다라는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좋은 게 그 현장에서 느껴지나요? 예. 그리고 나 보수인데 대놓고 나 보수인데 찍지 않았지만은 이번에는 나 못 찍겠다. 국민의힘 못 찍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 여기 지금 보면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네. 네, 어르신들한테 이제 다 명함도 드리고 또 이제 뭐 얻어먹고 네. 술인지 뭐 음료수인지 모르겠는데 네, 음료수. 받아 먹고 이제 하시는데 그 흔히 생각하기에 40대 젊은 여성 네. 이 시장 도전하는 게 특히 경북이라는 지역에서 네. 아주 힘들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장점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제 영상 보면서 들기도 했거든요. 네. 장점도 있지 않나요? 장점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대부분의 정치하시는 분들이 60대 남성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 가운데 딱 서 있으면 일단 눈에 띄어요. 네,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아, 저 사람 누구야라는 게 쉽게 각인되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선거철 되면은 다 파란색, 빨간색, 흰색 옷 입고 나가서 있다 보면은 헷갈리시는데 아마도 이제 기억에 남으시는 것 같아요. 다녀갔다더라, 왔다 갔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표를 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많이 외로워하시고 적적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요. 가서 손잡아 드리면 아이고 손이 따뜻하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딸 같고 며느리 같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예,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장점이 더 많다. 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이제 오중기
도지사 후보께서도 이제 드실 수 없죠. 예, 질 수 없으니까 그 쇼츠 한번 또 보고 오겠습니다. 제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자 준비됐나요? 이제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아 짧지만 강렬하네요. 예? 아니 이거 오늘 내보내기로 하신 거 맞아요? 저 예.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우리 저 쇼츠? 그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예. 직장 갖고 있고 아. 밤 되면 캠프에 와서 네. 거의 뭐 새벽 1-2시까지 고생하시고 있는 음.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얼떨결에 했는데 아 오마이뉴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에서 이렇게 틀어줄 줄 몰랐어요. 이제 저렇게 쇼츠도 만들고 이제 지금 예. 저렇게 하고 계신데 요즘 선거운동 처음에 저기 그 출마하실 때에 비해서 선거운동 방식도 많이 바뀌었죠. 예,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이번 선거는 좀 준비가 첫 스타트가 좀 늦었어요. 대구 예. 경북 통합 문제 때문에 예. 대구 경북 통합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예비 후보 기간에 한 4개월 주지 않나요? 근데 예전에는 4개월 전부터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 통합 문제가 생겨나면서 사실은 후보 준비를 좀 늦게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느낌은 뭐냐면 이 선거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실감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들 뭐 캠프에서 쇼츠 작은 거 뭐 한두 개 내보내지만 곳곳에 저도 모르는 쇼츠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저번에 뭐 어느 방송 가서 구호 하나 외쳤더니 그걸 해가지고 또 짤로 많이 만들어 주시고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선거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침울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오늘은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아니 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상황이 이렇고요. 지금 예. 중동 전쟁부터 해서 경북 상황을 생각하면 어디가 뭐 웃고 떠들 힘이 없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모 선배가 한번 전화 와서 야 선거 너무 그렇게 침통하게 여기지 말고 즐겁게. 정말 즐겁게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게 한번 경북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정말 이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 이제 꽉 마음을 먹고 조금 더 즐겁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자 상대인 그 국민의힘의 후보 확정됐죠. 이철우 현 지사. 예. 8년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예. 예. 그때와 지금 어떻게 다릅니까? 많은 게 다르죠. 일단은 제가 달라진 걸 말씀하시나요? 이철우 지사. 어떤 거든. 예. 일단 상대 후보가 당시에는 상당히 좀 열정도 남아 있었고 또 이제 생각은 다르지만 그래도 경북에 대한 애정도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쭉 지켜보면 그냥 현상 유지하는데 급급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정체가 되는 것이고 세계는 정말 이 급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나 노력하고 계세요. 세계 속도를 맞추고 반발 자국이라도 더 빨리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북은 그냥 제자리인 거죠. 그것을 둘러싸고 많은 분들이 뭐 건강도 염려하고 하시는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열정이 없으시다. 열정이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경북 산불을 앞에 놓고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나서신 거예요. 누구든지 정치를 시작할 때는 초심이 있는 거고 뭐 여든 야든 그 초심을 저는 다 잊어먹었다. 그런 분이 무슨 또 경북 도지사를 하시겠냐. 저 또한 그런 열정들이 전에보다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낙선한 사람은요 한 번은 해보고 싶은 천추의 한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면 저는 딱 한 번만 하고 싶어요. 정말 내 열정 다 쏟아놓고 모든 걸 쏟아놓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뜨거운 열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보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철우 지사님은 경북을 버린 지사입니다. 그런데 오준기는 경북을 한 번만이라도 경북을 위해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점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그
의성 영덕 산불 피해 네네네. 그 지역의 보건 문제를 놓고 어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신안에서 성공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햇빛 연금 같은 예, 거 예.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예. 산불 지역을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좀 더 그냥 아직 구상 단계인가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아니요, 생각하고 그건 계신가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네. 제가 도의사가 되면 뭐 여러 가지 일정들도 많겠지만 예. 지금은 이제 어떤 제가 권한이 없으니까 예. 저는 그분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야 된다고 산불 생각합니다. 피해민들. 예, 그냥 앉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 번 더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건 있지만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행정 관청도 필요한 거고 예. 특히 통합전이니까 중앙정부의 힘도 필요하지요. 저는 그렇게 해서 회의체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회의체를 만들어서 또 산불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뭐 몽땅 다 뭐 호텔 짓자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자연 녹지를 우리가 살려낼 곳은 살려내야 됩니다. 이거 네. 우리만 사용하는 자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 녹지를 살려낼 것은 살려내고 또 뭐 이렇게 개발 저렇게 개발할 것들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상의를 하고 네. 그런데 제 생각은 뭐 일부 좀 보태면 그 햇빛 연금처럼 또 바람 연금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하고 싶고요. 그 이득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을 모든 전기를 송전탑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공짜로 이렇게 전기를 보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조만간에 제가 구체화시켜서 공약 발표를 할 텐데 그 송전 분담금을 좀 송전 받아서 분담금. 예, 그러니까 송전에 전기를 보내는 것을 일부 분담금을 좀 받아서 지역에 좀 돌려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하겠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예, 그래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예. 그 TK 행정통합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출마 선언 당시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구와 통합되기 전 경북의 마지막 도지사가 되고 싶다. 예, 예. 이런 말씀하셨고 예. 또 한 언론 지역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뭐 2년까지 갈 것도 없다. 저는 6개월 내라도 뭐 지사가 되더라도 내 자리를 내려놓고 도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겠다. 예, 예.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취지인 거고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임기를 줄여서라도 이제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절실하다. 이제 예. 이런 취지의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만약에 이번에 당선되면 6전 7기 끝에 처음 당선되는 건데 6개월 만에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거 뭐 현실적으로 예. 뭐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통합이라는 네. 것도.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한 국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네. 지역이 견뎌야되고 지역이 잘 성장하는 것은 그 국가의 백년 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라는 것도 있는데 김부겸 우리 후보님도 2년 뒤에 총선에서 이번에 시장이 되시면 통합시장을 다시 뽑자 네.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시고요. 저 총선이니까 2년 뒤. 그렇죠, 2년 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 인터뷰에 아니 누구 마음대로 2년 뒤입니까? 나 6개월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런 마음만큼 이 통합의 문제는 이 수도권을 둘러서 2천만 인구가 있는 수도권과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한 메가시티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니 대통령께서 20조 원을 주신다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권한들 예.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뭐 아파트를 하나 짓든 공장을 하나 짓더라도 행정관청을 타고 올라가면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기간을 줄여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하려면 지사 자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표현이라서 예, 어떻게든 통합은 필요하다. 반드시 해내겠다. 예, 반드시 해내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TK 통합 무산, 행정 통합 무산 민주당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죠.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이 광주 전남 통합이 이루어졌고 네. 이 광주 전남이 벌써 이득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저는 빨리 해야 되는데 하는 게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입니다. 20조 원이야 뭐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시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먼저 선점하는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은 대구시 의회에서 처음에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예를 들어 포항시장이면 포항시장께서도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이철우 지사는 찬성을 하셨는데 본인 개인적인 정치적 계산이 크다. 이번에 3선하면 3선으로 끝나는데 대구 통합시장이면 또 길이 열리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그런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하게 그런 이야기들로 정치적 노름에 도민들이 희생된다라는 게 좀 컸고요. 조금만 더 보태면 경북 북부 지역에 우리가 대구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소외되고 있는데 더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신 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마저도 전 만나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후보님. 네. 예, 잘 못 겨들고 계시는데 드릴게요. 네. 저 할 때는 맡긴 게 들어와야 돼요. 경산은 네. 경북의 남쪽 지역이고 대구하고 딱 인접해 있는데 네. 지금까지 투표 성향 보면 매우 보수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곳. 네. 그럼 지난번에는 그럼 무투표 당선됐던 건가요? 지난번에 무소속하고 경쟁이 있었죠. 무소속하고? 네, 네. 예. 자, 이거를 돌파할 전략. 이 보수적인 경산을 돌파할 전략 네. 있으십니까? 돌파할 전략은 저의 젊음과 예.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산이 30년 동안 한쪽 정당에다가 준 결과가 지금의 모습인데 도시는 어느 정도 경북의 3대 도시급이거든요. 네. 그런데 시민은 가장 가난한 곳. 네. 그리고 대학은 10개나 있지만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 그런 도시에 이때까지 특정 정당에 표를 줬더니 한 게 뭐 있노? 이 얘기를 요즘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당선의 목표로 새로운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겠다. 그거를 선거 기간에 최대한 설득할 예정입니다. 예. 그 비전 중에 네. 몇 가지가 있던데 그 중에 네. 제일 눈에 띄는데 그게 뭐였냐면 경북 남부권 문화 거점 도시. 네. 예, 이걸 내세우셨어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거는 제가 아직 출마 기자회견을 안 했거든요. 네. 왜 안 하셨어요? 저도 사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거기에 맞춘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다음 주에 할 예정인데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맛배기로만 그럼 맛배기로 그래서 제가 사실 말을 안 하는 이유 중에 자꾸 저쪽에 뺏겨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늦게 되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아, 네. 상도이가 없네. 예, 맞아요. 제가 좋은 걸 내면은 저쪽이 또 금세 뺏겨가고 저희가 스피커가 크잖아요. 그러면 마치 자기들이 한 것 마냥 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조금 이러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당원들 앞에서 했던 공약이에요. 네. 제가 청년위원장 출신인데 그 지역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경북의 청년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떠난대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일자리였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님 세대랑 다르게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크잖아요. 결국에 그거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화가 갖춰져야 사실 이제는 기업도 들어오는 시대지 기업이 그냥 있는 곳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이 이렇게 많고 청년들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도시인 만큼 경북 남부권에 대구까지 합쳐서 경산에 한번 문화 거점 도시로서 경주는 전통적인 역사가 있다면 경산은 지금 뛰고 있는 청년들의 문화를 한번 키워볼 수 있는 청년들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 거점 도시 만들고 싶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네네네. 다가 네. 나중에 발표하시는 걸로. 그 방금도 청년들 얘기 많이 하셨고 그리고 10개 대학 네. 예, 그 영남대, 대구대 뭐 등 네. 많은 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학생들이요 네. 대부분 대구에서 등하교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주소지가 경산에 있는 학생들은 별로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선거에는 큰 도움 안 되지 않나요?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미래를 볼 때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지금부터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거주지를 두지 않는 가장 큰 책임도 사실은 저쪽 정당에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 주변에 그리고 정주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항상 도로를 닦거나 지하철을 뚫거든요. 그래서 경산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들어오는 도시예요. 대구랑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남대학교 앞에 있는 그 우리 오준기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은 영대 앞에서 예전에 하숙하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학교 수업 끝나면 다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거기서 생활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기업들도 보면은 기업에서는 항상 우리 사람 없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졸업과 동시에 지역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 굳이 주소도 옮길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저는 시장이 된다면은 이런 구조들을 바꿔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경산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막 갑자기 뺏겨간다고 경상도 사투리 뺏겨가요. 그러니까 뺏겨가요. 제가 자세하게 맞아요.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 누가 슈퍼챗을 쏘셨는데 경산 김기현은 그냥 경산 민주당 자체입니다. 오 멋있는데요. 네, 눈치 보고 흩어져 있던 당원들을 단결시키고 갈 곳 잃은 중도도 끌어안고 이제는 보수 지지자들도 끄덕이게 하는 포용과 유능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하시면 됩니다. 김기현 이렇게 올리시면 슈퍼챗을 쏘셨어요. 와, 네. 감사합니다.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하면 됩니다. 이거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럴까요? 찾아봐야 되겠네. 자, 이제 그 정책들 조금씩 제가 공약들 조금씩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내가 도지사가 된다면 또는 시장이 된다면 네. 이거 하나만큼은 하고 싶다라는 것들 한 가지씩만 예예. 짧게 얘기를 네. 하실 예.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그 하십시오. 대구 경북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인 TK 신공항 문제입니다. TK 지금 신공항. 현 지사나 또 전 대구시장이 손도 못 대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김부겸 후보랑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민간 자본을 어떻게든 투여를 해야 됩니다. 국비 지원은 기본이고요. 네. 민간 자본을 투여를 그 지금 있는 땅을 살 사람이 없어요. 대구 시내에는 근처에는 없어서 대기업들 쪽에서 사가대 거기에서 뭘 하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들 뜻대로 하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TK 신공항이 되면은 하늘길을 여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에이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북이 이제 세계 속의 경북으로 조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경북 경주 가보셨죠? 네. 예, 보문단지 중심으로 해서 자연환경도 예쁘지만 그거보다 2배, 3배, 10배, 100배 또 더 좋은 데가 우리 경북 북구 쪽에 정말 괜찮은 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 문화에도 큰 힘이 생길 거고요. 또 이 나중에 이제 북방예교의 관문으로 역할도 할 수 있고 해서 TK 신공항 문제는 이게 왜 저쪽도 이야기하고 나도 이야기하냐 그러는데 도민들께서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해결 못한 지사한테 이걸 맡겨본들 똑같아.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좀 어려운 시절 같이 겪어왔고 그래도 밥이라도 같이 먹고 왔던 소통, 직통도지사가 만들어진다면 TK 신공항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TK 신공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 행보 잘 보고 계시죠? 아 멋진 분이죠. 홍 전 시장도 TK 신공항 얘기를 많이 이제 하시는데 예. 홍 전 대구시장의 행보에 대해서 네네. 방금 이제 멋진 분이시죠 했으니까 본인의 평가는 이미 끝났고. 하신 것 같고 예. 그 지역민들 대구 TK의 그 민심 평가는 어때요? 아니 죄송합니다. 정치인의 행보를 바라볼 때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좌우 논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윤어게인 하는 걸 외치는 사람들도 이제
이제 좀 내려놓을 때가 됐는데 내란 세력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들을 대한민국의 미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대한민국 성장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좌우 논리 6.25 때부터 생겨난 그 좌우 논리를 아직까지 집어넣고 있단 말이죠. 그걸 집어넣는 이유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들도 그렇고 경북도민들께서도 충격이셨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홍 전 시장한테 배신자, 배반자 이런 표현들을 쓰긴 합니다. 지금 그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멋진 분이다라는 것은 본인이 남은 세월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계시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렇게 우리가 민주당 하면서 이렇게 정권을 갖고 오셨는데 네. 왜 민주당이 이 진행하고자 했던 많은 것들도 진행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보다는 진영 논리를 뛰어넘겠다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를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하자는 것도 그랬고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잘 살게 하고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하려고 우리가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홍 전 시장님이 또 언제 또 변덕을 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재까지는 예. 저분도 정말 뭐 애국심이 있구나.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시는구나. 예. 뭐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기현 네.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네. 공약.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네.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5극 3특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지역을 떠났던 청년으로서 봤을 때 저는 경산이 청년에게 기회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도시 만드는 거 저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이 청년에게 기회의 도시가 되도록 만들겠다. 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 제가 한 거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예. 비서실에 계셨잖아요. 예. 네, 균형 발전 비서관실로 네, 제가 네, 알고 있는데 네, 네. 거기에 선임행정관이었는데 예. 그때 아마 비서관이 한동안 많이 공석이어갖고 예. 말이 선임행정관이 이제 거의 비서관 역할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 이슈 예. 화두였어요. 예. 그 비전도 수립하시고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현재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예. 그때 했어야 되는 일이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어떻게든 지역을 살리려는 노력들을 하셨고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혁신도시 만드셨잖아요. 네. 제2혁신도시를 만들어내고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제가 볼 땐 중요한 문제라서 그걸 진행하다가 경북도지사 우리 경북에 나오실 분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경북도지사 또 나와버렸는데 그때 이 일을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이 지방 분권을 위한 이런 노력들을 정말 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거의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네. 거의 다 돼가고 아니, 돼갔습니다 지금. 아니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좀 더 안 해요? 좀 더 해도 되나요? 지금 저기 한 5분 10분이라도 더 안 되는 그럴까요? 아니 다음 일정이 아마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예, 5시 30분이어 갖고 아, 그럼 예. 5분 더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우리 김기현 후보님한테 네. 기회를 좀 많이 예,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지금 또 슈퍼챗이 또 왔어요. 예. 예, 나그네 보찜님께서 김기현은 되고 한다는데 밀어주이소라고 밀어주세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문 되게 많은데 예. 시간이 항상 쫓겨갖고 예. 자 이렇게 이 질문 사실 드리고 싶었어요. 네. 최근에 민주당 중앙당에서 네. 대구 경북 자주 오잖아요. 네. 그죠? 그만큼 이제 여기 전선이 여기서 거졌구나라고 하는 거죠. 네. 관심이 전국적으로 관심이 떠오른 건데 근데 혹시 또 대구하고 달리 경북은 보수세가 강한데 민주당 중앙당에서 자꾸 오면 부담되지 않으세요? 부담이요. 네, 솔직히
예, 중앙당의 경북 방문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가? 아, 예, 솔직히. 뭐 당연히 도움이 되죠. 저는 일단은 전선이 대구 경북에 쳐졌다는 거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일견 이제 보수가 강한데 이렇게 오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그냥 오시면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지역에서 들어보니까 뭐 선물 보따리 안 들고 오나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냥 기대가 있으실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오시는 거 도움이 되는데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되고 양손 가득히 대구 경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물 보따리 들고 오신다면 선거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TK 신공항 얘기 네. 얘기하셨는데 또 네. 그거 말고 또 무슨 선물이 지금 절실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요. 저는 공공기관 이전도 그렇고 해줄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큰 거 얘기가 많이 나오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수진 국회의원님께서 저희 경산에 오셨는데요. 네. 경산에 이제 경북권역 재활병원이 있어요. 이게 공공병원인데 주목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슈되는 것들이 부각되지만 저희가 세심하게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에 또 미세하게 가서 챙기는 그런 것들 하는 것이 어쩌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인터뷰 준비한다고 하면서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지난번에 민주당 경산시장 후보도 못 냈었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단수공천을 받긴 하셨는데 네. 신청자가 많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신청자가 많았지만 이제 저를 이길 만한 경쟁이 안 되셨는지 끝까지는 안 가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어떻게 지난번 선거에서는 후보도 못 냈던 지역인데 이번에 네. 이렇게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게 4년 만에 뭐가 달라진 겁니까? 4년 만에 네. 아마 이제 정권이 바뀌고 기대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기회가 오지 않나 싶어서 마음에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되니까 갑자기 네. 나오죠. 생각이 드니까 이제 네. 이렇게 몰리있던 거 그래- 몇 명이나 신청했었어요?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김기현 떨어지면 네. 저도 도지사 떨어집니다. 붙으면 보통 당연히 저는 이제 가능성이 80% 정도 더 올라가는. 저는 제발 이번에 마지막 교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거점 지역이잖아요. 포항, 구미, 경산, 영천, 안동 이런 데서 어떻게든 우리가 단체장이 나와야 제가 성산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기초단체 경북에서 기초단체 된 적이 있나요? 있죠. 한 번 있었죠. 네. 이 구미? 구미에서. 그죠? 예. 예, 그게 몇 년이었어요? 2018년도. 2018년. 아, 제가 그 34% 했을 예. 때. 예, 네. 예. 아, 그때 경북 구미에서 예. 그 기초단체장이 됐었 그 한 번인가요? 예, 네, 딱 한 번이죠. 한 번. 예. 이번에 되면 두 번째인데 두 번째고, 여성 단체장은 처음인 거고. 이거는 국민의힘 민주당 통틀어 처음인 거죠. 예. 그렇죠. 경북 처음. 역사적으로. 예, 가장 역사적 젊은 거 아닌가요? 혹시 됐나? 가장 젊은 걸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예, 저희 경북에서 뛰고 계신 분 모두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오 후보께서는 그러면 그 예, 뭐 중앙당 그게 도움이 되는지. 예, 도움되죠. 당연히 도움되고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이고 또 시장 가면 오준기는 몰라도 정청래는 알고 아, 알아요? 알죠. 그래도 뭐 9시 뉴스 몇 번 나오는데 음. 제가 그렇게 했으면 저는 훨씬 더 인기가 있을 텐데 오면 정말 도움됩니다. 이게 뭐 보따리 이야기 하셨지만 보따리를 떠나서 중앙당의 관심이 경북에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올 의지가 생기는 거고 또 본격적인 이제 선거전에 들어가서 제가 선대위를 꾸리는데 국회의원 한 30분이 네. 선대위원장을 맡아주기로 하셨고 예, 그런 것처럼 중앙에 이 어쨌든 당으로 보면 제일 권력에 이제 높은 데 계시니까 가장 힘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분이 경북에 와주시는 것은 민주당 전체가 움직이는 거라서 전 상당히 괜찮은 거다. 그리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도 정청래 재밌잖아요. 아, 그래요? 그 현장에서 되게 재밌게 해요. 옛날하고 분위기 달라졌네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봐도 예, 오지 말라고 한다기도 하기도 예, 하고 뭐 그런다고도 예. 얘기 물론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겠지만 뭐 당 대표가 경북까지 올 정도면 경북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리고 대통령이 안동이 예, 경북이 그럼요. 고향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제 다른데 좀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면
경북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왔으면 좋겠고.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 와주면 예. 경북의 가능성이 생겼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반드시 퍼진다.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님 틈만 나면 찾아오이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틈만 나면 찾아오이소. 네. 자, 그러면 왜 나니 경북도지사로 왜 나 안 가? 왜 오준기인가? 핵심 설득 포인트, 예. 필승 카드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짧게. 짧게. 예. 예, 오준기는 그냥 경북에 뼈를 묻어 왔습니다. 20년 동안 흙먼지 먹으면서 경북에서 살아왔고 그 진심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역량이 필요한데 저는 힘이 좀 부족하지만 대통령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과 직통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수많은 숙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한 번만 고립을 벗어나야 되고 전 세계가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경북만 외롭게 고립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기현 후보, 그러면 왜 김기현인가? 네. 그 설득 포인트, 필승 카드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잼카 탔지 않습니까? 예, 중앙 정부의 힘을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경산의 유일한 후보 김기현이고요. 또 우리 여당의 힘을 가져올 수 있는 후보 저 김기현이고, 그리고 제가 그림 전공했잖아요. 그림 잘 그리는데요. 네, 경산의 비전을 그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저 김기현. 지금 경산을 키울 수 있는 사람 저 김기현. 제가 필승 카드입니다. 꼭 찍어주십시오. 예. 자, 지금 원래는 이거 거의 마지막처럼 이제 하려고 그랬었는데 원래 마지막 그거 할 때 그 이제 후원 그거를 내보내려고 했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한 번씩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유권자분들한테 네. 못다한 말씀이 아직도 그래도 있잖아요. 네. 그 원래 이제 선거 때 후보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못다한 말씀을 30초씩 그 네. 기간 그 시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화면 그 후원회원 그거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화면은 저기 보고 하시다 보면 화면 바뀔 겁니다. 네. 자, 먼저 김기현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추운 겨울을 피해서 44,000여 표가 우리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서 국민주권 정부를 세웠습니다. 경산에서 만든 44,000표에 10,000표만 더 보탠다면 우리 이제 시민주권 지방정부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꼭 투표장 가셔서 된다는 마음으로 꼭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가실 때 지금 민심 많이 바뀌었거든요. 한 분만 더 설득해서 같이 투표장에 나와 주신다면 이번에 김기현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꼭 투표장에 나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오준기 후보 해주십시오. 예, 경북도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이재명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변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북이 대한민국의 경북이 아니라 세계 속의 경북으로 꼽혀내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경북 대전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우리 경북이 자존심, 이 자긍심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내란 세력과 결별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먼 곳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가 42일 남았어요. 이제 정말 코앞에 다가온 것 같으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